제 이름은 올리비아입니다. 보름쯤 전에 시어머니 릴리한테서 제사에 초대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갈게요. 유쾌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 기분이 다운된 제사는 토미들과 다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거기도 있겠지. 그게 걱정이었는데 남편 켄과 저는 3년 전쯤 가족 모임에서 결혼했어요. 켄 형수 엠마가 시댁 없을 때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은 친절해요. 너 같은 사람이 형수로 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당연히 화났지만 들키기 싫어서 못 들은 척켄 형부 토미는 신경 쓰지 말라고 덧붙였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연기하고 있다면 그래 내 가족은 그냥 평균이야. 그래 그럼 너는 가난해.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리지 않아. 그들이 나를 그렇게 조롱했고 켄이 눈치채고 빨리 개입해서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을 다 써도 성격이 형편없다고 나중에 불평했지만 그냥 얄팍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토미와 그의 아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토미를 만나러 왔는데 벌써 릴리에게 후회하고 왔다고 말했어요. 추도식을 위해 시댁에 갔습니다. 물론 식비 때문에 온 게 아니죠. 믿을 수가 없어요. 엠마가 저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정말 짜증나거든요. 다들 항상 가난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부모님 얼굴 좀 봐. 숨죽여 중얼거렸다가 내 말에 응하듯 토미 목소리가 나왔어. 나도 가난한 사람의 가족도 보고 싶구나. 토미 너도 너처럼 수수한 얼굴이겠구나. 토미가 말해서 움츠러들었어. 나 조용히. 토미 신났어. 이제부터 우리 주변에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돼. 피해. 불쌍한 사람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해. 응. 토미 말이 맞아. 엠마도 토미 말에 동의해. 너무 화가 나서 반박할 뻔했는데 무슨 일인지 릴리가 다가왔어. 저기서 목소리가 들렸어. 안 돼. 릴리 별거 아니야. 엠마가 급히 덮어 씌웠어. 릴리가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봤어. 올리비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니? 아응 그냥 좀 피곤해서 저녁 먹으러 가려고. 릴리가 말했어. 그리고 토미는 과장해서 말을 끊었다. 안 돼. 엄마 무슨 일이야? 토미 켄과 올리비아는 이제 집에 간다. 집에 간다. 릴리가 나를 돌아보았다. 당연히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어서 나가라고 하네. 바로 깨달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켄이 다가와서 미안하지만 내일 일찍 시작이라. 켄은 이제 돌아갈 테니 다음에 저녁 먹자. 릴리가 웃으면서 말했다가 켄과 나는 빨리 떠났다. 시댁에서 나오자 엠마가 재빨리 우리를 따라왔다. 릴리가 이걸 주라고 했어. 엠마는 감사 선물 같은 걸 건네주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피하며 나가줘서 고마워. 내 방식으로 무심코 대답했다가 엠마가 비웃으며 도망가는 게 어울리지. 도망쳐. 맞지? 그냥 도망치고 다시는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마. 엠마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을 내뱉었다. 켄은 태연하게 대답해 엠마 얼굴을 빨개지게 만들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를 조롱하는구나. 우리는 얼굴을 보여주지 말라고 한 일만 하는 것뿐이야. 웃기지 마. 불쌍한 놈아. 그게 바로 내 사과를 비웃는다는 뜻이야. 이제 우리는 갈게. 켄은 재빨리 내 등에 손을 얹고 시작했다. 조금 걷다가 켄 나한테 사과해. 올리비아 정말 미안해. 켄이 톰이랑 엠마한테 한 짓 때문에 왜 사과해.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나 때문에 형편없다는 말은 책임감 느껴. 켄이 한숨. 정말 오랜만에 켄의 우울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아마도 처음 만난 날부터 그 생각이 첫 만남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들고 있었어. 안 돼. 이력서가 거기 있어. 주우려고 손을 뻗었는데 인파가 줄자 어디로 갔는지 둘러보던 중 미친 듯이 봉투를 찾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실례합니다. 이거 찾고 있니? 뒤돌아보니 내 이력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있는 남자가 있더라. 그게 다야. 봉투를 찾으러 달려갔지만 봉투는 구겨지고 발자국도 있었어. 아니 내 이력서가 안에 있어. 그들은 이제 읽지 않을 거야. 이제 망가졌어. 봉투를 집은 남자가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한 줄 알았는데 이력서야. 면접 보러 가는데 괜찮아. 이제 밟아서 미안. 아니야. 떨어뜨린 내 잘못이야. 우리 둘 다 기분 나빠서 다시 쓸 시간이 없었어. 이제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기로 했어요. 더러운 봉투를 들고 집에 갈 준비를 했는데 떠나려는 저를 본 아저씨가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해서 같이 가서 사과할게요. 그런데 어느 회사 면접인가요? 회사를 알면 내가 갈 회사 안내를 도와줄 수 있을까? 회사에 대해 얘기했더니 바로 향하던 남자 표정이 금세 밝아지니까 괜찮지만 이 이력서면 괜찮아. 아빠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웃으며 이 남자는 지금의 남편 켄이다. 내가 인터뷰를 위해 가려고 했던 회사는 사실 켄 가문의 회사였다. 그 후 나는 켄과 함께 회사에 갔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 샘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면접 잘 보고 취직했어요. 켄은 입사하고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줬고 연애를 시작해서 3년쯤 전에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 생각하면 그때 저보다 더 속상했던 것 같아요.
켄은 내 생각도 모르고 침울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나 1년 전에 회사 나갔어. 무슨 말인지 기억나. 내가 1년 전에 아빠 회사 나갔다고 해서 토미들이랑 연기하는 거야. 위로. 정말 미안해. 켄이 죄책감을 느껴 사과한다. 토미와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 만난 이후로 나를 조롱했지만 그들의 조롱은 나에게만 향했다. 켄은 이전에 나쁜 말을 받은 적이 없지만 1년 전 사직하면서 바뀌었다. 켄이 졸업했다. 대학은 3회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상당히 높은 지위를 보유한 상속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1년 전 어느 날 켄이 직장에서 집에 와서 나에게 올리비어가 직장을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왜 내가 일반 회사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과 저하로 인한 인력 감축과 같은 다양한 이유 켄은 실수를 했더라도 3위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해고당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문제를 경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켄은 혼란스러워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만뒀냐고 다시 물었더니 톰이나 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아니, 글쎄, 종종 켄이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더니 켄에게 알겠다고 했어. 다른 직업 준비 올리비아 화나지 않았나요? 내가 왜 당신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냥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거죠. 보통은 여기서 이혼이 나오는데 월급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돈과 결혼해. 나 너랑 결혼했잖아. 알겠니? 그래, 돈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그게 사실이지만 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내려다봤다고 말한 후 이 기회를 통해 토미와 다른 사람들에게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눈 계속 고개 숙이고 미안 올리비아 고마워요. 그럼 내일부터 우리 알뜰하게 열심히 살게요. 그래서 켄은 샘 회사에서 나간 뒤 샘 회사와 계약을 맺은 청소업체로 바꿨어요. 3의 경우였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수입이 줄어드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켄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끌려가며 조롱한 게 신경 쓰이네. 이제 당신은 공식적으로 가난한 부부가 되었군요. 축하합니다. 게다가 엠마가 나한테 당신은 곰팡이 핀 아파트로 이사했지. 그렇지, 곰팡이 핀 건 아닌 척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집들이 선물 줄게. 집들이 선물래. 이거 엠마가 내 글알을 보고 살충제와 소독용 물티슈를 건넸어요. 엠마가 이거 많이 필요할 거라고 하더군요. 내 낡은 아파트에는 해충이 가득할 거예요. 고마워요. 제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지만 엠마 그냥 악독하게 웃었어. 고마워할 필요 없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건 부자의 의무야. 알겠어. 차갑게만 대답할 수밖에 없어서 토미와 엠마가 나뿐만 아니라 켄도 얕잡아 보더니 한계에 다다랐을지도 모른다고 한숨을 쉬더니 켄. 안아줬어. 내가 너한테 너무 폐를 끼쳤어. 올리비아 이제부터 나 혼자 부모님 집에 갈게. 괜찮아. 아냐, 안 가도 릴리는 괜찮을 거라고 말할게. 몸이 안 좋다거나. 변명 좀 할게요. 고마워요. 켄. 이 대화 끝에 시댁에서 제사 지내는 게 마지막 방문이 될 거라 다짐했는데 시댁에 가지 않기로 한 건 저와 켄이 내린 결정이었어요. 함께 있는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속 물어뜯었는데 내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핑계를 댈 때마다 시댁 식구들이 나를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토미와 엠마는 흐뭇해하고 있었다. 회사와 집이 이제 자신들의 것이라고 직원들과 지인들에게 자랑했지만 그래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샘 회사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고칠 권리가 없어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릴리한테 전화가 왔어. 올리비아 건강은 어때? 건강 문제를 핑계로 시댁에 나가지 못한 채 내 상황을 인지하고 막연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던 릴리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사실 우리는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이야. 가족 여행. 남편이 고급 호텔에 초대받았다고 가족과 함께 오라고 해서. 릴리가 계속 걱정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부유한 집안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서 너한테 좋을 거라 생각했어. 올리비아와 저는 저를 위해 온 가족을 위해 예약했습니다. 당신은 몸이 좋지 않아서 최근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수영장도 있습니다. 릴리의 사려 깊음에 눈물로 옮겨졌습니다. 게다가 릴리는 공유했습니다. 비밀편은 간다는 말을 듣고 바로 말했지만 끊고 나니 조금 후회가 되어서 토미와 엠마에게 폐를 끼치고 시댁 식구들에게 폐를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직도 가기를 망설이고 있었다. 켄이 집에 왔을 때 준비하세요. 상황을 말했고 여행 당일 가족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역의 집합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타미와 에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머는 우리를 발견하고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아들의 아내로서 불쌍한 존재이고 아이더라는 사람이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까?
만약 내가 아들의 아내로서 가족이 아니라면 에머 당신도 아들의 아내이므로 당신도 내가 옳지 않습니다. 나는 큰 아들의 아내입니다. 나는 중요한 후계자를 품은 가족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그녀의 이기적인 논리는 짜증이 났습니다. 릴리와 샘이 도착했습니다. 릴리가 즉시 나에게 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올리비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잘 지내시니 다행이네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는 속으로 당신을 위해 봉사한다며 속으로 상당히 답답한 듯한 엠마를 힐끗 보았습니다. 나는 릴리를 따라 샘을 향해 갔다가 기차를 타고 유명한 관광 지역의 고급 호텔로 갔다. 기념품 가게가 즐비한 거리를 걸을 때 릴리가 남편과 제가 방문하고 싶은 가게가 있다고 하더군요. 심술궂은 엠마가 나를 따라오다가 뒤에서 당신이 가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뒤로 내가 해줄게. 요즘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 취소 가능. 엠마가 휴대폰을 꺼냈어. 제발 그만해. 내가 그 순간 팔을 잡았어. 토미의 큰 목소리가 울려 퍼져 고급 호텔에 묵고 싶어. 필사적이야. 응. 불쌍한 놈. 돌아서서 토미가 팔짱을 끼고 서서 켄과 나를 노려본다. 토미는 그만둬. 나도 화난다. 켄은 엄하게 반박했지만 토미는 아메드를 먹지 않았다. 왜 가난한 사람이 고급 호텔에 묵고 싶어 하는데 넌 귀찮기만 한지 알겠다. 토미가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나. 토미가 다시 지적한. 나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돈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다. 응, 너처럼 가난한 사람이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구나. 가난한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닥쳐. 성격이 이렇게 나쁘면 아무 가치도 없어. 무슨 소리야? 난 성격이 나빠. 너 엄청나게 악랄한 사람인 줄 몰랐어. 그냥 닥치고 들어봐. 토미가 그 순간 나를 붙잡으려고 했어. 켄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토미의 팔을 잡고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말했어. 그냥 인연 끊는 게 어때요? 그렇군요. 쫓아낼게요. 토미 소리쳤는데 떠나는 사람 뒤에서 릴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토미 엄마. 토미는 당황해서 돌아서서 재빨리 옷을 펴고 릴리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난 다 알아. 릴리가 혼났어. 토미 엠마 당황한 듯 끼어들었어. 그렇지 않아. 릴리. 올리비아야, 넌 정말 부끄러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뭔데? 토미랑 엠마가 앞에서 당황한 것 같아. 그중 릴리는 자신이 나에게 말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3위 회사에서 일하던 켄은 고객에게 보통 그런 여행을 할 때 회사 차량을 사용하곤 했지만 그날은 불과 1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차량이 사용 중이어서 켄은 고객에게 기차를 탔습니다. 고객 사무실 근처 역에서 하차케는 플랫폼을 둘러보고 있는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애한테 다가가는데 무슨 일이야. 꼬마. 지갑을 떨어뜨렸어. 애가 자기는 포틀랜드에 산대. 허락을 받았는데 곧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고 지갑을 찾고 있었구나. 난 없으면 집에 못 가는데. 소년은 귀를 가까이 보였지만 지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K 소년이 안타까워서 $10짜리 지폐 몇 장을 사용하여 친척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람회를 빌릴 수 있습니다. 물론 분실한 지갑을 역 직원에게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켄은 약속 장소로 달려가려 했지만 소년이 그를 막았습니다. 켄 그 애가 돈을 돌려주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급해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켄이 말했는데 그 애가 나한테 몇십 달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너한테는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해서 켄 더 많이 들으면서 그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받는 사람에 대한 요점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액면가일 뿐이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가족과 친구의 지원으로 얻은 것이므로 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돈을 주는 것, 특히 아이에게 함부로 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소년은 이런 생각을 공유했지만 반드시 옳지는 않다. 그러나 켄은 소년이 돈의 가치에 대해 받은 교육에 감동을 받았고 소년의 뜻을 따랐다. 결국 소년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고집했다. 켄이 그의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친척들은 켄에게 감사를 표하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켄은 약속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해했지만 누군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가 말한 어떤 이유도 듣지 않고 탐이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토드. 이건 토드야. 책임져. 알겠어. 톰이. 내가 사임할게. 켄이 회사를 떠나게. 릴리는 아이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자고 고집한 이야기를 끝내고 우리를 호텔로 초대했어. 잠깐만. 고급 호텔에 묵는 건 엠마가 켄에게 돌아섰기 때문이야. 릴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답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미가 릴리를 향해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릴리가 노려보며 당신은 단지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만 조용히 하세요. 더 중요하게는 3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릴리가 돌아서서 3이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3은 타미에게 문서 뭉치를 보여주며 스턴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미 아버지는 회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이상한 점이 많아서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상한 점. 타미의 얼굴이 가득 찼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게에서 사본을 샀어요. 당신은 꽤 편안하게 살았죠? 안 그렇죠?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릴리, 뭐가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내 이름은. 그런데 이건 내가 회사 돈으로 낸 거 맞다. 손해배상 소송 준비 좀. 웃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가 좀 더 위협적이었다. 엠마는 분노에 떨면서 토미로 변했다. 다 토미 잘못이야. 모든 게 날 비난하지 마. 내 지출 때문이야. 닥쳐. 넌 나한테 쓸모없어. 이제 왜 미스 때문에 회사 자금을 써서 해고당하는 거야. 가난한 남자에겐 소용이 없어. 그게 내 말이지. 난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 토미와 엠마가 결혼한 후에는 이혼할 거야. 3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형사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타미는 위법 행위로 추가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3이 요구한 보상금을 갚기 위해 새벽부터 황혼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머는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된 토미는 샘에게 빨리 돈을 지불한 부모에게 의지했지만 그들은 엠마에게 엄격했고 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남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엠마는 클럽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꾸준한 고객이 없었고 심지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장을 사느라 가난해진 그녀는 이제 그녀 주변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알려져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걔는 고급 호텔에서 아이와 재회했고 우리가 인사하자 소녀는 자신을 칭찬받을 수 있게 키워준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입니다. 보답하기 위해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애쓰는 켄도 계속 노력하라고 격려했다. 이 말을 듣고 김은 굳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중에 샘의 설득에 김은 샘의 회사에 다시 합류했다. 그는 지금 샘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나도 계속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켄의 노력. 내 이름은 에머입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로 저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부모님은 내 결정을 지지하실 것을 걱정하셨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즘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모님, 이 집을 내놓을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조부모님께 물려받은 단독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사용하다 보니 부모님이 늙어가면서 베리어프리 아파트로 이사하고 가족의 집을 철거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시면서 마모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꽤 많아서 부모님께 동거하자고 제안했고 결국 결혼해서 오래 함께 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 내린 결정을 부정하지 않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예전 집보다 방이 더 많아졌고 높은 층에 살기 때문에 부모님은 전망이 좋다며 기뻐하시고 취미방도 생겼다고 하십니다. 부모님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여동생 제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정하자 여동생이 저를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났어. 왜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거야? 에머, 나는 내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그만둔 것을 내 친구 중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인과 내가 다른 학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모르는 척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자퇴는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제인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저보다 더 높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항상 저를 얕보곤 했어요. 제인은 엠마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 바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성공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서 나를 놀렸어. 넌 심지어 엠마가 멍청하니까 이해도 못하는구나. 고등학교를 자퇴해서 부모님에게 폐를 끼칠 테니 가세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마자 10년이 지나 집을 나갔고 제인도 그랬습니다. 집을 떠나서 제인과 나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없었고 제인이 대학에서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로 그녀는 우리 부모님과 많이 연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가족의 집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나뿐만 아니라 제인에게도 상담했습니다. 제인이 방금 그 낡은 집은 신경 안 쓴다고 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제인이 왜 저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인한테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를 받은 엄마 말에 따르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